당신의 폭력도 내가 참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사돈을 건드리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선주는 중매로 만난 수창과 결혼하여 5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창은 선주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수창의 만행은 폭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창은 얼마 전 결혼한 둘째 아들의 장모인 명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장남 가족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창은 충격에 빠져있는 장남 가족들을 향해 적반하장으로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수창은 명옥과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가다가 딸에게 또 발각되었습니다. 딸에게도 폭언을 한 수창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주는 수창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수창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선주에게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선주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수창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선주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선주는 수창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수창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별거 기간이 2년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수창과 사돈인 명옥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선주의 의심이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자식들이 재산 욕심을 갖고 선주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 아들을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아들은 누가 키우나요? 지금도 그가 어떤 보복을 할지 무서워 잠을 못 이루곤 해요. 성우와 혜주는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우는 혜주가 밖으로 안 다니고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면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혜주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고통을 견뎠지만 성우는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우는 혜주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몰래 타 넣었습니다. 혜주는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음식을 바로 뱉어내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혜주는 아들을 위해 고소는 하지 않고 별거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성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했고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집으로 갔습니다. 혜주가 문을 열자마자 성우는 폭행을 시작했고 미리 준비해온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국 성우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성우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우의 행위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지 않고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우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 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성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성우가 징역 2년 6개월을 산다고 혜주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혜주는 죽을 뻔했는데 징역 2년 6개월은 적절한 판결이었을까요?